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명품 매장 앞은 여전히 줄을 길게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품 브랜드들은 잇따라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데요. 경제난 속에 명품 오픈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명품 브랜드는 인상을 했습니다. 10에서 15% 이상 인상한 것도 있고 가방은 특히 최대 6%까지 인상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명품 업체가 비슷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400~500만 원짜리 가방을 탄생시킨 예. 이 샤넬사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1월, 3월, 8월, 11월 지난해만 4차례. 네. 3월에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5번 올렸어요. 아마 어떤 그 제품도 1년 3개월 만에 5번 가격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한국에서는 잘 팔린다라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업체 측은 뭐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원가 올랐고 생산비 더 들어간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네. 한국인의 명품 사랑은 1위예요. 지난해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명품 업체, 특히나 이 업체 전체 명품 시장에서 한국이 성장률을 봤더니 한 20% 이상 명품의 매출이 늘었습니다. 예. 특히 1인당 명품 매출액을 계산해 봤더니 사실 중국도 상당히 이제 명품 이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근데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324달러, 한 430만 원 꼴이에요. 미국이 한 280달러, 중국이 55달러니까 뭐 중국은 인구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국보다도 한 6배가량 많습니다. 여기에 명품 업체는 사실은 비상장 기업이 많아서 실적 발표를 꺼리는데 실적을 좀 들여다봤더니 이 샤넬사의 경우는 2017년 기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가까워요. 1,000원짜리 물건 팔아서 300원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원가 때문에 이제 인상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18%예요. 삼성전자보다 2배 정도 장사를 잘하는 업체라는데 네. 물론 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길거리 가보면 남성들은 뭐 굉장히 자동차, 여성들은 가방, 삼초백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네. 명품이라는 게 그동안은 고소득층 타겟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으로 저변이 확대됐어요. 그 이면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품 업체들이 당대 최고의 아이돌, 한류 스타를 내세워서 명품을 가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물 품목에 명품 백, 명품 뭐 예물, 반지 같은 게 패키지로 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인상을 예고하면 백화점 전날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이 홍보 효과가 줄 세우는 거거든요. 네. 줄 세우는 효과. 여기다가 명품에다가 재테크 개념을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테크다. 갖고 있으면 돈 된다. 실제로 이 1,500만 원대에 달하는 이 백이 5년 전에는 60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5년만 갖고 있으니까 2배는 가격이 뛰었다라는 걸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활용점정은 뭐냐? 이른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걸 내세워서 거기에는 공을 하나 더 붙여요. 가격에. 네. 저거 100만 원대 팔리던 게 1,000만 원대야. 저거 언제 팔릴까? 금방 팔려요. 이런 걸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올랐는지 그런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오픈런이라고 하죠. 해외에서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6%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픈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 소비 심리도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오픈런에 대한 소비 심리를 전 다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네. 이거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경기가 불황이 지금 마주를 하게 되면서 1월, 2월 약간 명품 수요가 살짝 줄어든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뭐 신제품이 출시됐다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장사진을 펼치는 게 사실 오픈런이라는 뜻 자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오픈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 기제는 핵심적인 건 역시
제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구별짓기, 따라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전 첫 번째 구별짓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혹은 내가 남들보다 좀 달라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좀 또 약간 동경하는 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가 저걸 구매하면 그 사람과 동일한 어떤 마음의 결과를 얻겠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블렌 효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당연히 수요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수요가 증대되는 현상을 그 유명한 베블렌 효과라고도 하죠. 예. 이런 심리가 기재되어 있으면서 이 오픈런하는 것은 비쌀수록 오히려 더 오늘이 훨씬 더 내일보다 싼데 그러면서 달려가게 되는 게 이 예. 오픈런에 기저하고 있는 소비 심리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외에서도 확실히 요즘에 해외여행 가서도 이 명품을 내가 구매하고 싶다라는 오픈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베블런 효과의 의미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40 세대 10명 중에 6명이 오픈런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직 2030 세대는 경제력이 아직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구매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비 심리가 높은 이유, 그 이유도 궁금한데 네. 이건 뭘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이거를 조금 양분화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키운 이 실질 소득이 높아진 일부 MZ 소비자들이 있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요즘 소비자들은 내가 평소에는 정말 아끼다가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이 희귀한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분화된 형태로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심리적으로 보자면 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역시 SNS를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SNS에서 보시면은 나 빼고 모두가 약간 명품을 구매하고 있는 듯한 네. 느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화돼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도 좀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는 아끼다가도 뭐 호텔에 가서 희귀한 경험도 해보고 오마카세도 네. 먹는 맥락도 같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K-팝 그 아이돌을 내세워서 뭐 요즘 앰베서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명품의 브랜딩을 굉장히 또 잘하는 이런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보고 있는 게 오히려 명품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이 요즘 소비자들의 기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으로 관찰되는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SNS를 통해서 보여주기식을 위해서 더 소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제 캥거루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2030 세대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냐? 부모님의 지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월급 우리 청년들 한 250만 원, 기초생활비 160만 원이었어요. 네,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똑같은 사연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이 핫 이슈가 된 이 가방, 1,500원짜리 가방을 사고 싶은데 네. 딸아이가 서비스 업종에 근무한다. 근데 본인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니 은근슬쩍 아빠한테 사달라는 압력이 들어왔다. 뭐 자기는 여력이 되니까 사주고는 싶은데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찬반 의견이 정확하게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야, 아빠 능력 되면 하나 사줘도 괜찮지 뭐. 아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 될 텐데, 재테크 될 텐데. 그리고 20대 들어야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반대하는 의견은 뭐냐면 아니 본인 능력으로 사는 건 괜찮겠지만 이게 능력 밖의 것을 원한다? 그럼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노외적은 자녀다. 네. 나중에 거덜난다 라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바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 명품을 구매한다라는 건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본인의 능력 밖을 이제 부모 찬스로 혹은 대출을 받아서 산다? 사는 순간 기분이 좋아. 근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자녀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제가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내가 부모의 능력, 기한, 한도를 정해놓고서 네. 그 외 지출은 네 씀씀이에서 네가 벌어서 네가 감당할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이제 주지를 시켜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러한 문제들이 결혼율, 출산율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예. 사실 SNS가 언젠가부터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엔 수단으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여행 갔다, 맛집이다, 그리고는 명품. 네. 대부분이 이게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국무조정실에 이제 청년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10명 가운데 6명은 정말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한테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가처분 소득이 워낙 적고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손 벌린 것조차도 짐이거든요.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은 괜찮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노후 자금을 일부 이제 자녀들한테 떼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정말 물을 부을 것인가? 정말 자녀를 계속해서 부양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들 캥거루족의 3분의 2는 앞으로도 이제 독립할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궁극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은둔형 청년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네. 있어요. 근데 이 은둔형이라는 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SNS예요. 야, 난 지금 돈 없지만 나도 언젠가 한번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게 욕망이 과하게 되면 부모한테 요구하게 되고요. 네. 부모와의 이제 잦은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SNS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범죄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주목해 볼 현상이 2030 세대가 이제 이렇게 높은 소비 욕구가 있지만 이거를 또 중고 거래에서 되판다는 겁니다. 이게 리셀 테크족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테크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약간 청년들을 대변하는 느낌이 되어가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이 청년들이 가장 이 명품 소비를 했을 때 나는 합리적인 구매야 네. 라고 대변하는 소비자 인터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것을 하나 구매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오르니까 그것을 실제로 중고 마켓이나 혹은 중고 거래를 하면은 오히려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소비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정한 브랜드들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년 대비 아까 너무 인상기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실제로 내가 소비를 한 과정이 있었죠.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내가 실제로 구매를 하면서 들고 다녔는데 심지어 그것을 재팔았을 때 뭔가 또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네. 하면은 요즘 소비자들에게 이것은 현물 거래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최근 올라오는 글들을 많이 보면은 이 명품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상재들도 당연히 많지만은 이 명품 가방 혹은 명품 이 제품에 대한 이 수요도 끊임없이 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명품 중고 거래에서 이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5번 정도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갑질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외 명품 업체들 물건 파는 입장에서 갑질이 도를 좀 지나쳐요. 네. 연간 몇백만 원 이상 아니면 팔지 않겠다. 그리고 완불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완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분 다 전액 안 내면 못 팔겠다. 뭐 이런 갑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명품 업체 갑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백화점 업체들 모든 입점 FA에 다 갑인데도 불구하고 명품 업체에 대해서만 유난히 허리를 낮춥니다. 네. 제발 우리 매장에만 좀 입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명품 업체들의 갑질은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소비자 보호를 좀 법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공정이나 우리 정부 측면에서도 해외 명품 업체들은 그다지 5번 가격 인상했는데도 그냥 놔둬요. 근데 소주 가격 인상한다니까 어땠습니까? 인상하지 못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내 법 제도도 이제 소비자 보호 법규를 강화해서 명품 업체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추가 인상분을 내야 한다. 이미 완불을 해서 웨이팅하고 있는데 인상됐다고 해서 추가로 돈을 내라 하는 건 분명히 그거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갑질을 못하도록 이제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 단체가 나서야 돼요. 네. 개개인이 나설 수 없어요. 개개인들이 다 명품을 좋아해. 나도 사고 싶은데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를 내서 이분들을 보게 되면 명품 업체는 수억 원대,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사회 공헌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소비자 단체를 결성해서 이 명품 업체들의 갑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현명하게 소비를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소비자 스스로 자체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우리가 명품 브랜드들이 내리고 있었던 갑질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스스로도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품목이 그냥 단순히 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구매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은 검열해보고 생각해보는 어떤 자세가 정말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저는 SNS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무분별하게 욕구가 올라온 거 아닌지에 대한 스스로 소비자 자신에 대한 검열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수진 서울대 소비트렌드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